지난해 선교 이슈를 돌아보고 올 한해 한국교회 선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봅니다. 기독사학 안양대학교 매각 의혹 사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양대 비대위는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진성주회 측 이사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디어의 음주 장면이 음주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미디어 음주 장면 규제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알면 돈이 드는 똑똑한 절세 팁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지난해 들려온 중국 선교사들의 강제 추방 소식은 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안고 시작한 2019년 선교계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선교 침체 우려부터 사역 다양화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까지 올 한해 선교를 전망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은 비단 사회적으로만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교계도 지난해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며 힘든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2018년을 뒤로 하고 새롭게 맞은 2019년의 선교는 어떻게 전망될까? 일부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에선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난해 선교계를 뜨겁게 달궜던 중국과 인도 선교사 추방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 교세 감소가 선교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지만 이는 선교협의체의 견해와 달랐습니다. 선교는 부흥한 교회와 성도의 경험에서 결단되기 때문에 선교사 수의 감소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10년 이상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란 겁니다. 건강한 교단은 계속해서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교인 감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교인 감소가 바로 선교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하지만 비관만 하긴 아직 이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인 선교사 파송은 지난해 대비 557명 증가하며 최근 몇 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난해가 파송의 가속화를 기대했던 해였지만 조정과 성숙으로의 불가피한 수정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시켜서 한국 선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해로 정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중국과 인도에선 상당히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발적 철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교회가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워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사역 등 새로운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교사들의 고령화가 새로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선교계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사학 안양대학교가 대진성주회 관련 재단으로 매각될 거란 의혹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비대위는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진성주회 측 인물의 학교법인 이사 승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안양대학교 학생들과 교수, 동문, 대신총회 관계자들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교육부 청사에선 김광태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모두 300명의 구성원들이 집결했습니다. 안양대는 우리 목표 목숨으로 사사자! 안양대 문제는 이렇습니다. 불교계 이단으로 알려진 대진성주회 관계자 2명이 학교를 운영하는 우일학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다른 대진성주회 관계자 2명은 교육부의 이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대진성주회 관계자 4명은 이사장 우호 의결권을 갖고 있고 다른 1명도 이사장과 사돈지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안양대학교가 대진성주회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매우 암울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눈물의 선지자 고 김치선 목사님께서 눈물로 세운 학교입니다. 비대위는 이날 피켓 시위를 마친 뒤 사립학교를 담당하는 교육부 실무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진성주회 측 이사 2명의 승인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문제도 거론되는 만큼 이 사태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을 지금 승인이 안 된 두 사람을 절대 승인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의 얘기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우리 모르게 승인 안 해주겠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진들은 시위 다음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을 만나 안양대 사태를 직접 전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현행법상 이사회가 결정한 이사 승인을 종교적 문제만으로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학내 구성원들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음주율은 점점 늘고 있어 음주 관련 미디어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미디어 속 음주 장면 규제는 없는 걸까요? 여선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747명, 매일 13명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음주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해 음주 관련법이 강화될 정도로 음주로 인한 이슈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 문화를 미화하는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65%가 주류 광고, 음주 장면에 노출됐고 이 중 12.6%가 노출 후 음주 충동을 느꼈다고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7년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되도록 음주 장면을 지양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 나서 미디어 음주 장면이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평균을 냈을 때는 1.1회에서 1회로 소폭 줄어든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종편 케이블의 드라마나 예능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주 장면은 크게 줄지 않은 상황.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음주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음주를 유도할 수 있는 술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는 주류 광고 금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광고에 국한된 규제로 드라마나 예능, 영화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를 특히 금지 규정을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청소년일수록 음주 빈도는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화 음주 장면에 노출될수록 음주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술을 마실 확률은 1.05배, 폭음을 안 하던 청소년이 폭음을 할 확률은 1.13배 증가한다는 겁니다. 요즘 TV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그 음주 장면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미디어에서 좀 노출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야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미디어 음주 장면이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전보단 연말정산이 쉬워졌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에겐 어렵기만 한 숙제인데요. 알면 돈이 되는 똑똑한 절세 팁,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교계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중 선택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공제 감면폭은 근로소득이 더 높고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종교인 소득이 더 많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든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든 그 공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빙을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공제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헌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으므로 출석교회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이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70%를 감면했다면 올해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로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도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또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서도 지출 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는 1,800만 직장인과 160만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의 죽음은 우리 사회 안전실태의 현주소를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제2의 임세원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미투 운동. 하지만 뜨거웠던 논란에 비해 법제화 작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기독사학 안양대학교가 대진성주의 매각 추진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을 만나보는 이번 주 굿뉴스. 강북푸드뱅크마켓 박남구 소장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임세원 교수의 죽음은 우리 사회 곳곳에 방치된 위험의 문제를 또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전문가들은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완전한 치료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환이 있어야만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누구나 쉽게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제2의 임세원 사건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1년 전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미투 운동. 법조계뿐 아니라 교육계와 연예계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큰 파장을 낳았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법안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취재 결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 200여 건 중 10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보여주기식은 아니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미투 법안이 올해는 제대로 빛을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과 가슴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소개하는 이번 주 굿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 박남구 소장입니다. 강북푸드뱅크마켓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생활복지 공간이자 상설 무료 마켓인데요. 박 소장은 주민들에게 좋은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합니다. 후원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박 소장. 그렇게 해서 지난 한 해 발로 뛰어서 받은 후원금이 4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풀린다는 박 소장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가해자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특별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기응변식 대책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21일 열릴 전망입니다. 방학 중 급식이 끊기는 아이들을 위해 NGO 단체가 나섰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여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70여 교단이 참여하는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전망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는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예배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의 초안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연합예배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교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연세대 노천극장 등 야외에서 예배가 진행된 만큼 올해는 실내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연합예배 대회장은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이 맡았습니다. 또 기아성 이영훈 총회장과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 등 13개 교단 대표자들이 상임 대회장으로 연합예배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대회 주제와 장소를 포함한 세부 사안 결의 내용은 이승희 대회장 등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을 비양심적이거나 비신념적인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용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덕적 의미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의 양심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 언론에는 논평을 내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용어 변경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 불만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최근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 피해 사례를 종합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지난해 총 86건의 성폭력 사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교회뿐 아니라 신학교, 선교단체 등 기독교 공동체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체 사건 중 59%가 목회자와 교인 간에 발생했으며 전체 사건의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가해자 직분 현황을 살펴보면 목회자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교단체 리더 6건 등 교수와 장로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86건의 사건 중 85건의 피해자가 여성인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인 경우는 21건으로 전체 피해자 4분의 1가량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피해 유형은 중복 유형을 포함해 전체 99건 중 성추행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강간 27건, 성희롱 6건 순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성폭력 사건은 불평등한 권력구조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잠시 쉼을 누리는 기간, 바로 방학입니다. 하지만 방학이 되면 급식이 끊겨 더 힘들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아이들은 전국 33만 2,865명입니다. 방학이 되면 급식이 끊기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지자체에선 방학 중 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4,000원에서 6,000원 선으로 하루 3끼를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아이들은 편의점을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2002년부터 방학 중 위기 아동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통해 급식과 심리정서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월 2만 원이면 한 명의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여선아입니다.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가 2019년 신년 산상 축복 대성회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한배 목사는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며 올해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말씀과 찬양, 기도에 힘쓰며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이끄는 오륜교회와 광주 지역 후원교회들이 군 장병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제31 보병사단 3.1교회를 방문해 위문 예배를 드리고 간식과 의류 건조기 등을 나누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주본양교회 박남수 목사는 군 생활을 마친 뒤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지역 교계 단체들의 천막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규탄 천막 집회엔 교계 인사들과 함께 학부모들도 연이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조례에 포함된 성인권 교육과 성평등 교육의 폐해는 말로 다할 수 없다며 박종훈 교육감에게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크리스천 작가들이 광주 기독교 미술인협회 정기전으로 한데 모였습니다. 13회째를 맞은 정기전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개성 있는 작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모두 46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임정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술의 언어를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의 신년 축복 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성회는 빛을 발하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영훈 목사는 우리 주변엔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많다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는 선교활동을 펼치는 남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제122차 기쁨의 교회 치유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성회엔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그간 갖고 있던 개인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모두 내려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공식 문서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증명서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X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때뿐 아니라 자신의 성별을 직접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등은 이제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빌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을 가진 뉴욕 시민들이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밀경찰 겸 정보기관인 국가보위부 직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선교사나 한국인들에게 접근해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일리 NK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위부 직원들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알고 선교사들을 만나면 속이기 쉽고 교회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탈북자들을 다시 북송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최근 활발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여성 출입을 금지한 힌두교 사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힌두교 대표적 사원인 사바리말라가 여성의 출입을 금지한 데 대해 인도 여성 500만 명이 수백 킬로미터 인간띠를 만들며 항의하자 보수 힌두교도들은 격렬히 반대하며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여성 출입 제한을 풀라고 판결했지만 사원 측은 여성은 불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330여 년간 속해 있던 러시아 정교회의 관할권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됐습니다. 동방 정교회 수장인 터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겸 세계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우스 1세는 우크라이나 교회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치를 누리는 성스러운 선물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종교적으로도 러시아와 갈라서게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